안녕하세요. 재미수업TV. 네, 재미수업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장 경제와 금융 5단원 경제 파트. 자, 이번에는 새로운 단원, 국제 무역의 확대와 영향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자, 국제 거래는 왜 발생할까? 여러분 한번 이런 의문들을 한 번씩 다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자, 학습 목표를 볼 건데요. 국가 간의 거래가 발생하는 이유, 그래서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일단은 우리 이번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좀 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험에서 좀 변별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무역 관련해서 절대 우위, 비교 우위, 이 두 가지, 네, 기회비용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국가 간의 거래가 발생하는 이유를 살펴볼 거고요. 자, 자원, 노동, 자본의 지역적 분포에 따른 국제 분업, 무역의 필요성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거래의 발생. 두 가지 일상화된 국제거래. 국제거래가 이루어진 이유. 오늘 중요한 초점과 포인트는 여기에 맞춰져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자, 도입활동입니다. 우리나라 국제거래는 얼마나 성장하였을까? 자, 지금 이제 선박에 컨테이너들이 이제 적재가 되어 있는데, 이걸 보시면 연도별로 지금 이제 수출, 무역액 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964년도에는 5억 달러, 이게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자면 공을 3개 더 붙여야 되겠죠. 64년도에는 5천억 달러를 이제 했는데, 무역을 했는데, 점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증가하는 추세로 돼 있죠. 2014년은 1조 980억 달러. 와,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 다음에 1000조 가까이, 거의 2000조 가까이 무역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엄청난 눈부신 성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의 어떤 초점을 어디에 맞췄냐면, 네, 수출 중심, 즉 수출 주도형 산업을 육성을 많이 했죠. 자, 다음 두 컨테이너에 내가 알고 있는 수출 상품, 수입 상품을 적어보자.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상품과 수입을 많이 하고 있는 상품들을 알고 있는 것을 한번 적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2014년 우리나라 10대 수출 상품은 이걸 빼놓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 뭐죠? 반도체. 그렇죠? 반도체. 자, 그리고요. 석유 제품. 여러분들 흔히 우리나라가 이제 여기 수입 상품 보시면 원유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원유는 안 나지만 석유를 정제하는 기술은 거의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굉장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석유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이제 우리나라가 수출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 선박, 해양 구조물 및 부품,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부품,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 합성수지, 철강판, 전자응용기기 등이 있다. 자, 2014년 우리나라의 10대 수입 상품입니다. 자, 여기 반도체 수출도 하면서 수입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반도체를 이제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의 원료가 되는 불화수소 같은 것들 있죠. 이때 2014년도에는 굉장히 일본 대일 무역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는데 2019년도 이제 일본과의 어떤 경제 마찰로 인해서 상당히 반도체, 불화수소라든지 이런 수입량이 일본과의 무역 거래량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시고 자, 천연가스, 석유 제품, 석탄, 철강판,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정밀화학 원료 등을 수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국제거래는 왜 발생할까? 첫 번째 학습 목표인데요. 자, 일상화된 국제거래. 자, 국제거래는 국가 간의 국경을 넘어서 상품, 서비스, 생산 요소 등을 거래하는 겁니다. 자, 특히 이제 뭐 아까 상품을 봤지만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반도체 상품을 많이 수출하고요. 서비스 같은 경우는 뭐 항공 서비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산 요소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날씨가 덥기 때문에 파란색 쓰겠습니다. 자, 노동이나 자본 등을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노동도 외국인 혹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가서 국경을 넘어서 노동을 제공하고 있고요.
주식시장을 통해서 자본 등을 이제 거래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날의 국제거래는 국제거래 규모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어요. 세계무역기구, 뭐죠, 여러분들? WTO, 월드 트레이드 오르게나이제이션. 자, 박수, 화면 나오고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자, 자유무역 협정에 따라. 자, 이건 뭡니까, 여러분들? 자, FTA죠? FTA, Free Trade Association. 화면 너머로 박수. 자, 안 치고 있는 친구들 보내겠습니다. 자, 따라서 국제거래가 확대되고 있다. 자, 농담이고요. 자, 두 번째, 원자재나 농산물, 공산품 등은 물론 자, 노동, 자본 등의 생산 요소, 그리고 기술이나 지식, 재산권의 거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자, 넘어가세요. 자, 수출입 상품을 짓는 부산항 컨테이너 부두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컨테이너가 있는데 사실 이 컨테이너에는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이 이제 적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의 대규모 거래가 가능하게 만들어진 이 컨테이너 박스. 선생님 고향인데요. 사실 여기 하면 또 이제 생각나는 어떤 썰이 있어서 좀 한번 풀고 가겠습니다. 일요일이었어요. 20대 때 일요일이었는데 선생님 고향에 한진중공업이 있습니다. 부두 이제 선박을 만드는 그런 곳이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이제 일요일에 또 출근을 하시더라고요. 거기 관련된 이제 유니폼을 딱 입으시면서 굉장히 늠름한 자세로 횡단보도에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야인시대의 노래 아십니까 혹시? 강성이라는 가수가 불렀는데 굉장히 늠름한 자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가슴을 딱 똑바로 펴고 이제 두 다리는 어깨 넓이로 딱 벌리고 두 손은 허리에 이제 주먹을 딱 쥐면서 딱 이제 붙인 상태에서 야인시대 노래를 부르고 계시더라고요. 아무도 없는데. 그 친구랑 가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노래 뭐 좀 불러드리자면 나는 야인이 될 거야 뭐 이런 노래인데 굉장히 어떤 노동자로서의 그 패기 이 어떤 한국의 주요 산업을 이끌겠다라는 그런 열망과 열정 그런 감정을 이제 친구가 지나가면서 느꼈는데 사실 뭐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이런 눈부신 성장 지금 여러분들이 체감하지 못하겠지만 우리나라 정말 예전에 정말 가난했습니다. 6.25 이후로 굉장히 가난했는데 이런 어떤 노동자분들의 어떤 노력과 결실로 인해서 땀과 어떤 눈물, 노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크게 성장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꼭 가슴속에 새기면서 수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국제거래가 이루어지는 이유 두 번째 학습 목표입니다. 생산비의 차이인데요. 첫 번째, 기후, 지형 등 자연환경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자원의 종류, 양의 차이, 노동, 자본 등의 생산 요소 및 기술의 차이로 인해서 상대적인 생산비의 차이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자, 뒤에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산비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국제적인 분업과 무역이 발생합니다. 자, 국제 분업, 세계 각국이 더 적은 비용으로 더 잘 만들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에 특화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봤지만 생산비에 이런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더 적은 비용으로 더 잘 만들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에 특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떤 국가는 노동 중심국, 노동이 좀 뛰어난 국가가 있고요. 자본 중심국의 국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국가들은 서로 잘 만들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가 서로 다르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분담해서 이제 국제적인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뭐 쉽게 예를 들어서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가 있는데 서로 더 잘하는 게 있겠죠. A가 모든 걸 다 하는 것보다 이제 B가 그 역할을 잘하는 것을 서로 이제 교환하는 게 이제 도움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재밌업은 뭐 촬영, 연출, 기획 다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근데 이제 뭐 촬영, 기획, 편집 다 잘하고 있어요. 네. 근데 편집을 더 잘하는 친구가 있겠죠. 그런 친구에게 편집을 맡기면 이게 뭐가 됩니까? 분업이 되겠죠. 서로 이제 거래를 한다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자, 무역은 발생합니다. 상대적 생산비의 차이. 기회비용이, 자, 아까 우리 저번에 배웠지만 기회비용이 작은 재화나 서비스에 특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회비용이 뭐였습니까? 어떤 것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하는 가치들 중에서 가장 큰 것을 얘기하는데 기회비용은 큰 게 아니라 가장 작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그에 따른 교환에 따른 이익이 발생합니다. 자, 교과서 149쪽 보시면 세계 여러 나라의 주력 수출 상품이 있는데요. 자, 가까이 있는 나라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 기계류, 일본은 일반 전기, 기계 등. 뭐 예전에 정말 유명했던 뭐 일본 전자 기계 등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우리나라도 굉장히 스마트폰, 그 다음에 뭐 LG전자 이런 전자기기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우리나라가 수월해 가고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기계나 자동차죠. 특히 기계뿐만 아니라 자동차. 독일은 기계 상당히 자동차 중에서 상당히 유명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동차 회사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스위스 의약품, 에티오피아 커피. 그렇죠. 커피. 자,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유죠. 방글라데시아 의류, 오스트레일리아 철광석, 뉴질랜드 우유 크림, 칠레 이제 동입니다. 동. 페루 금, 볼리비아 천연가스, 우루과이 대두, 미국은 기계류 등이 있는데 자, 우리나라 5대 수출 상품 변화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섬유류, 합판, 가발, 철광석, 전자제품이었고 90년대는 의류, 반도체, 선박, 신발, 영상기기, 선박 등인데 이게 순서가 조금씩 바뀌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특히 섬유류와 가발 이런 것에서 상당히 수출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어, 그 영화 보면 나올 겁니다. 그 이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면 뭐 나올 건데 그때 우리나라가 주력을 했었던 상품들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가발이 있었습니다. 그 가발을 많이 팔았는데 어머니들이 예전에 뭐 많이 흔히 이렇게 나왔었던 어떤 현상이었는데 가난하게 되면 이제 어머님들이 머리를 이제 기른 머리를 잘라가지고 팔기도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나라 가발 산업이 상당히 이제 호황이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성장을 하면서 점점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변화를 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반도체, 예, 상당히 유명하죠. 석유 제품, 자동차, 선박 해양 구조물 및 부품, 우선통신기기 등. 그래서 우리나라는 점차 선진국을 이제 추월해 나가고 있는, 네, 쫓아가고 있는 그런 어떤 산업 구조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새로운 뉴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예, 녹색 뉴딜뿐만 아니라 정보기기, 이런 4차 산업의 뉴딜을 발표하면서, 선도 산업을 이제 그 선진국을 쫓아나갔던 후발형 어떤 성장 모델에서 세계를 주도하는 선도형 모델로 나아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출 상품이 조금 더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뭐 얘기해 드리고 싶고요. 자료일과 같이 국가별 주력 수출 상품이 다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아까 봤었죠? 국가마다 자본의 양, 기술 수준, 천연자원의 매장량, 자연환경 등이 다르기 때문에 생산비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자,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아라비카 커피 나무가 잘 자라는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죠. 이러한 에티오피아의 자연환경이 커피 생산에 있어서 비교 우위를 갖게 만들었다라는 저번에 얘기해 줬는지 모르겠지만 커피 관련해서 커피가 이제 어, 아프리카로 가기까지 상당히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었어요. 네. 어, 상당히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프랑스에서 커피 나무를 이제 아프리카로 가져가는 과정 중에서 이게 돈이 엄청 잘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커피를 이제 궤에서 이제 아프리카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어, 커피 나무가 한번 부러집니다. 왜냐면 이제 커피 나무를 둘러싼 천상 반란 이런 것들을 이제 막다 보니까 네,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어, 그걸 이제 커피 나무가 부러졌는데 그걸 이제 붕대로 붙여요. 그래가지고 가까스럽게 숨을 붙이는데 그 커피 나무가 이제 아프리카로 건너가가지고 네, 지금의 엄청난 양의 커피 수확량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이거 좀 수업 시간에 제대로 한번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커피와 관련된 이야기 상당히 재밌는데 이제 여기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자료일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우리나라 수출 품목의 변화 경향을 생산 요소 측면에서 분석해 보자. 자, 생산 요소 측면. 자, 주로 노동이라는 생산 요소.
많이 들어가는 제품이 주력 수출 품목이었습니다. 90년에도 역시 노동 집약적인 상품 뿐만 아니라 이제 자본과 기술이라는 생산 요소가 많이 필요한 제품도 수출 품목으로 부각됐고요. 2014년에서는 주로 기술이라는 생산 요소가 많이 들어가서 제품이 주력 수출 품목이 되고 있다는 것. 이를 통해 한국가가 어느 상품의 비교 우위를 갖는가는 자, 역사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국내외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자, 이제 오늘 수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좀 집중을 하시고요. 보충입니다. 절대 우위와 비교 우위론. 자, 무역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할 건데 일단은 절대 우위론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동일한 자원을 이용해서 다른 생산자보다 더 많은 양의 상품을 생산하는 능력 또는 동일한 양의 상품을 생산하면서 자원을 더 적게 사용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자, 한계점이 있습니다. 한 나라가 두 재화 모두 절대 우위, 절대 열이인 경우에는 무역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이 사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자동차 한 단위와 의류 한 단위를 생산할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각국은 50원이 들고요. 의류는 100원이 들고 외국은 300원, 200원이 듭니다. 자, 여기서 절대 우위국, 자동차 생산에 있어서 절대 우위에 있는 국가는 어느 국가일까요? 그렇죠. 각국이죠. 왜냐하면 아까 전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동일한 양의 상품을 생산하면서 자원을 더 적게, 생산 비용이 더 적게 들어가는 나라가 절대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각국에서 예, 절대 우위를 가지고 있고요. 의류도 한번 살펴볼게요. 의류도 어디죠? 여기죠. 그렇죠. 그러면 절대 우위국과 절대 열이국은 어딜까요? 절대 우위국은 각국, 절대 열이국은 을국이 되겠죠. 그러면 의문이 들겠죠. 과연 절대 우위에 입각하면 무역이 생길까? 거래가 생길까요? 무역 거래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비교 우위론을 주장한 학자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리카도라는 학자인데요. 자, 국제무역에서 한 나라가 교역 상대국보다 더 적은 기회 비용으로 재화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비교 우위에 입각해서 국가 간 자유무역이 모든 국가에 유리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분업 및 무역에 관한 기초 이론이자 자유무역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데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자, 아까 우리가 했는데 한 단위당 생산비였습니다. 절대 우위는 각국에서 두 재화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우위론에 입각하면 두 국가에서 무역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세하게 살펴보면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 우위론에 입각해서 살펴보자면 한 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을 이제 구해볼 겁니다. 자, 이거는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 국가 한 단위 내에서 기회비용을 살펴봐야 돼요. 이렇게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살펴볼 건데 일단은 제일 첫 번째 자동차 한 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을 따져볼 건데요. 자동차 한 단위를 생산하면 포기해야 하는 의류의 단위 수를 이제 구해볼 겁니다. 자, 자동차 한 단위를 만들 때, 자, 50이라는 돈이 들었죠? 근데 의류를 만들 때는 얼마가 들었어요? 100원이라는 돈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50원을 이용해서 의류를 만든다면, 의류 몇 단위를 만들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자, 0.5단위밖에 못 만들겠죠. 뭐, 상상을 해보시면, 50원을 의류에 투자를 하면, 의류의 절반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의류에 사용되었던 이 비용 100원을 자동차에 투자를 한다면 몇 단위를 만들 수 있다? 자동차 두 단위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자, 이 옷이 굉장히 비싼 옷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차이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을국 같은 경우는 자, 의류 한번 가볼까요? 만약에 자동차 300원, 자동차 한 단위를 만들 때 포기해야 하는 의류의 기회비용을 보자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300원을 200원에 투자했다. 몇 단위 만들 수 있죠? 1.5단위 만들 수 있죠. 200분의 300. 그렇죠? 자, 자동차. 자, 그 다음에 의류 생산의 기회비용을 보자면
200원을 300원에 투자했다면 자동차를 몇 단위 만들 수 있을까? 0.6단위를 만들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분수식을 이제 생각해 본다면, 자, 의류 0.5단위 이걸 먼저 한번 본다면, 자, 우리가 분수식을 볼 때 A분의 B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뭐, 의류 한 단위당 들어가는 이제 분자의 비율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분자의 단위에는, 분모의 단위에는 10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야 되고요. 분자의 단위에는 5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교육에 따른 이득을 한번 보도록 하자면, 자, 가에 따르면 자동차 의류 한 단위 생산비는 모두 각국이 을국보다 적다. 따라서 각국은 두 상품 모두에 절대 우위가 있다. 하지만 나에 따르면, 자, 나는 뭐죠? 비교 우위에 따르면 자동차 한 단위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자, 각국이 을국보다 작은 반면, 자, 보시면 각국은 0.5단위, 의류는 1.5단위죠. 그러면 기회비용은 어느 나라가 더 작아요? 각국이 작죠. 자,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기회비용을 처음에 계산할 때는 국가별로 따져봐야 됩니다. 국가 안에서 자동차, 의류를 비교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역을 하기 위해서는 뭘 비교해봐야 돼요? 이렇게 세로로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0.5단위, 1.5단위 중에서 기회비용이 더 작은 게 교역에 유리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각국이 자동차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고요. 자, 의류를 한번 살펴보자면, 여기는 2단이고 0.6단입니다. 그럼 어디가 비교 우위가 있어요? 그렇죠? 을국은 자동차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다. 각국은 자동차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각국은 자동차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고, 을국은, 자, 의류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다. 자, 그래서 이 경우 각국과 을국이 자동차 의류를 각각 생산하여, 자, 중요한 건 1대1로 교환했을 텐데, 1대1로 교환하면 각국은 100원, 을국은 400원으로. 자, 이건 어떤 경우를 전제를 하냐면, 자, 1대1로 교환하려면 각국은, 보세요. 각국은 자동차를, 자, 차라고 할게요. 차 두 단위를 생산합니다. 그럼 총 얼마가 들어요? 자, 50 곱하기 2기 때문에 100원이 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각국이었고요. 이제 을국 같은 경우는 의류죠. 옷이라고 할게요. 옷을 몇 단위 생산해야 됩니까? 두 단위 생산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200 곱하기 2가 됩니다. 얼마가 돼요? 400이 되죠. 자, 그러면 두 개 만들어서 하나는 주고 여기서도 하나를 줍니다. 그럼 거래 후에 어느 정도 이익이 남느냐를 따져본다면 각국은 50원이 남고요. 을국은 100원의 이익이 발생해요. 선생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한번 가자면,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각국이 교역 이전에 자동차와 의류 각각 한 대 한 대씩 만들면 총 얼마가 들어요? 그렇죠. 50 더하기 100이어서 150이 들죠. 그렇죠? 근데 교역 이후, 자, 1대1로 주고받기 때문에 결국 교역 이전에 자동차 한 단위, 의류 한 단위, 교역 이후에 자동차 한 단위, 의류 한 단위, 같은 소비량입니다. 같은 소비량임에도 불구하고 교역 이후에 생산비가 더 싸게 든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역 이전에 한 단위씩 생산할 때 150원이 들었다면 교역 이후에는 값은 어떤 제품만 생산하면 되는 거예요. 자동차 두 단위만 생산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래서 교역 이후에는 생산비가 100밖에 안 됩니다. 그럼 얼마의 이익을 본 거예요? 50원의 이익을 본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좀 궁금해 하실 건데,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다시. 을국 한번 가볼게요. 을국. 자, 을국. 생산에 따른 이득을 한번 볼 건데, 자, 을국 가볼게요. 을국. 자, 을국은 교역 이전. 자동차 한 단위, 의류 한 단위 생산할 때 얼마가 들었어요? 300 더하기 200이죠. 총 얼마가 들었어요? 500이 들었죠? 근데 교역 이후에는, 자, 비교 우위에 따라서 특화를 하죠. 어떤 제품 특화입니까? 의류죠.
자, 의류 두 단위만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200 곱하기 2죠. 그렇죠? 400입니다. 그러면 교역 이전보다 생산비에 있어서 얼마를 절감하게 돼요? 자, 여기는 500이고 400이다. 얼마입니까? 100원의 이익이 발생한 거예요. 이렇게 계산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1대1로 교환할 때, 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비교이론 문제풀이를 정리를 하자면 이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뭘 구분해야 되냐면 절대 우위와 비교 우위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회비용을 구한 다음에 양국 간의 같은 재화를 비교했을 때 기회비용이 더 적은 재화가 비교 우위를 가져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기회비용이 작은 게 비교 우위를 갖는다. 자, 4번. 각국은 비교 우위 상품을 특화하여 상대국에 수출하고요. 다섯 번째. 교환 비율은 무역 전 양국의 국내 교환 비율 사이에서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전에 구해봤는데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순서입니다. 이 순서. 자, 아까 전에 이제 우리가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절대 우위는 어디 있었어요? 각국이 두 개 다 가지고 있었죠. 근데 비교 우위를 따져야 됩니다. 비교 우위를 이제 따지기 위해서는 뭘 구해야 된다? 두 번째 기회 비용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회 비용을 다 도출했습니다. 이렇게 0.5, 2, 1.5, 0.6 단위. 자, 그러면 양국 간의 같은 재화, 자, 같은 재화를 자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더 기회비용이 적어요? 그렇죠? 체크해 보겠습니다. 파란색으로. 여기죠? 여기. 자, 그 다음에 의류는 어디입니까? 의류는 여기죠? 그렇죠? 각국은 비교의 상품을 특화해서 상대국에 수출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자, 여기다가 수출하죠. 그렇죠. 의류는 여기다. 이쪽으로 건너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동차 각국에서 을국으로, 의류는 을국에서 각국으로. 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이제 2번에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기회비용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해야 돼요? 이렇게 구해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3번을 봤을 때 양국 간의 같은 재화를 비교. 자, 기회비용 서로 무역을 할 때는 이렇게 세로로 비교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교환 비율이 중요한데 자, 자동차 차라고 할게요. 교환 비율은 0.5에서 1.5 단위 사이. 그 다음에 옷, 의류 0.6 단위에서 2 단위 사이에서 거래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을부터 한번 가볼게요. 을부터. 자, 봐봐. 이거는 뭐냐면 옷을 한 단위 만약에 을국이 각국에게 수출했다. 한 단위 수출했을 때 국내에서는 의류를 한 단위 생산하면 자동차 0.6 단위와 교환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기회비용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면 교역을 했을 때 옷을 한 단위를 가백에 줬어. 그러면 자동차를 몇 단위 이상 받아와야지 교역에 유리하겠니? 0.6 단위 이상을 받아와야 되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갑국도 역시 자동차를 한 단위 생산하면 의류 0.5 단위가 국내에서 교환이 가능했었어. 그런데 일국과 교환을 한다면 어때야 돼요? 차를 한 단위 만들었을 때 0.5 단위 이상을 받아와야지만이 각국이 유리하기 때문에 교역이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이제 연습 문제도 준비했습니다. 자, 아까는 우리가 생산비를 비교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걸 비교할 거냐면 노동량을 가지고 비교를 할 거예요. 자, 의류 한 벌을 만드는데 기계 한 대를 만드는 10명이 투입되고요. 각국은 기계 한 대를 만드는데 12명이 투입됩니다. 을국은 의류 한 벌에 9명, 기계 한 대에 8명인데 자, 이게 아까 전에 우리가 봤을 때 표랑 조금 방향이 바뀌어 있죠. 이것도 연습하라고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자, 각국과 을국의 비교 우위를 구해 볼 건데, 비교 우위와 절대 우위를 비교해 볼 건데, 첫 번째는 절대 우위부터 구해야 되겠죠. 일단은 우리 한 벌을 만드는데 절대 우위에 있는 국가는 어딥니까?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여기죠. 왜 그러냐고요? 의류 한 벌 만드는데 여러분들 10명을 써야 되는 것보다 9명을 쓰는 게 좀 더 효과적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기계 한 대를 만드는데 12명이 붙는 것보다 8명이 붙는 게 좀 더 효율적이죠.
그래서 을국은 의류와 기계 모두 절대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교역이 안 일어나겠지. 그러니까 뭘 계산해봐야 되겠니, 얘들아? 비교 우위를 구분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회비용을 구해봐야 됩니다. 자, 이때 기회비용 구하는 건 아까 생산비랑 조금 달라요. 자, 기회비용을 구할 때는 자, 이렇게 구해봐야 되죠. 이렇게. 국가별로 이렇게 구해봐야 됩니다. 자, 아까랑 비슷한 논리인데 의류 한 벌을 생산했을 때의 기회비용은 뭐죠? 기계 한 대죠. 기계 한 대의 기회비용을 구해봐야 되는데 자, 10명이 기계 한 대를 생산했을 때 기계를 몇 대를 만들 수 있을까요? 한 대 만들 수 있을까요? 못 만들겠죠? 몇 대 만들 수 있나요? 자, 12분의 10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몇 대 만들 수 있죠? 그렇죠. 6분의 5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잖아. 분모의 의미 뭔지 알겠죠? 기계 한 대를 만드는데 12명이 필요한데 10명이 지금 여기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럼 6분의 5대밖에 못 만들겠죠? 반대로 기계를 한 대 만들었을 때의 기회비용 보자면 의류 한 벌을 만드는데 10명이 필요한데 이때 투하된 인력이 12명이라고 치자. 그러면 몇 벌을 만들 수 있습니까? 5분의 6벌을 만들 수 있죠. 자, 을국 가겠습니다. 을국은 자, 똑같이 여기는 자동으로 가겠죠. 기계. 자, 기계 9명. 자, 기계 한 대 만드는데 몇 명 필요하죠? 한 대 만드는데 8명 필요하죠? 근데 여기 9명이 투하됐다. 8분의 9 대가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이게 소수점이기 때문에 좀 이제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의류 가겠습니다. 자, 의류 하나 만드는데 몇 명 필요해요? 9명 필요하죠? 거기서 몇 명이 투입된 겁니까? 8명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9분의 8벌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봤는데 그러면 이제 뭘 구해봐야 됩니까? 양국 간의 같은 재화를 비교했을 때 기회비용이 더 적은 재화 비교 우위를 가진다. 그러면 이제는 세로가 아니라 이렇게 비교해봐야 되겠죠? 자, 6분의 5가 큰가요? 8분의 9가 큰가요? 어느 쪽이 크죠? 그렇죠. 8분의 9가 크죠? 그러면 더 적은 것이, 기회비용이 더 적은 것이 특화됩니다. 각국은 의류에 특화를 하고요. 기계는 어디가 크죠? 네, 각국이 크죠? 그러면 기회비용이 더 적은 을국이 특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선생님, 기회비용이 왜 더 적은 재화가 비교 우위를 가집니까? 기회비용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선택에 따른, 내가 선택한 것에 따른 포기한 것의 가치가 가장 큰 것인데, 이 포기한 것의 값어치가 적으면 적을수록 내 선택이 어때요? 좀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되겠죠? 자,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4번, 네 번째 왔습니다. 각국은 비교 우위 상품을 특화해서 상대국에 수출합니다. 그 다음에 각국은 의류를 을국은 기계를 각국에 수출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 화살표 표시 선생님도 틀렸는데 다시 한번 정정하겠습니다. 자, 을국의 의류를 어디에다가? 각국에다가. 자, 각국의 의류를 어디에다가? 을국에다가 판매를 해야 되겠죠? 수출을 해야 되겠죠? 서로. 자, 그리고요. 교환 비율을 한번 보자면 의류는 어디에서 어디 사이에 결정됩니까? 자, 의류는 6분의 5대에서 8분의 9 사이. 그 다음에 기계는 자, 9분의 8벌에서 5분의 6벌 사이에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최대 생산량과 무역인데 여러분들 너무 어려워 하시는데 사실 이 부분은 어려운 파트입니다. 여러분들 내용도 많고요. 경제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고난이도 변별을 가르는 문제인데 통합사회도 이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다 보셔야 돼요. 알겠죠? 좀 힘들겠지만 따라오십시오. 선생님도 준비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자세한 지식을 전달해 주고 싶습니다. 최대 가능 생산량을 비교해야 되는데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각국의 보유 자원으로 생산할 수 있는 최대 가능 생산량. 한 가지 재화만 생산할 경우 최대 생산 가능량인데, 지금 이제 쌀과 옷, 갑국과 을국을 비교할 건데, 이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표가 생산 가능 곡선이에요. 자, 볼 건데, 갑국은, 자, 한 가지 재화만 생산할 경우 최대 생산 가능량이 옷 30벌, 쌀 40kg, 을국은 50벌, 25kg. 자, 조건이 주어지는데, 항상 문제는 이런 조건이 주어집니다. 그림은 쌀과 옷만을 생산하는 갑국과 쌀과 옷만 두 재화만 생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을국의 생산 가능, 갑국과 을국의 생산 가능 곡선 여기 나와 있다. 양국이 보유한 생산 요소의 양은 동일하다. 아까 우리가 봤지만 노동량이 동일하다고 보는 거예요. 자본량도 동일하고. 양국은 이익이. 자, 이게 이 조건을 주는 이유는 다른 거 고려하지 말고 이 생산량만 비교해라는 거예요. 자, 양국은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비교 우위 재화에 특화하여 부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 갑국은 옷 30벌 생산 가능, 을국은 50벌, 갑국 쌀 40kg, 을국 25kg.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아까 그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뭘 비교를 해야 됩니까? 절대 우위를 비교해야 되죠. 자, 여기서 절대 우위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절대 우위는 일단은 옷은 어디 쪽에 절대 우위가 있습니까? 을국에 절대 우위가 있죠. 그렇죠. 같은 생산 요소를 투하했는데 을국은 50벌을 만들 수 있어요. 갑국은 30벌. 자, 쌀 한번 가보겠습니다. 쌀은 어디죠? 갑국이죠. 자, 갑국은 쌀의 절대 우위, 을국은 옷의 절대 우위가 있네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비교 우위도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기회 비용을 구해봐야 되는데 기회 비용을 구해봐야 됩니다. 자, 기회 비용.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기회 비용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프의 기울기로 구하시면 되는데 자, 이 그래프의 의미 한번 보세요. 옷 한 벌 포기할 때 쌀은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느냐. 이 그래프의 기울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얼마가 되죠? 옷 한 단위 포기했을 때 쌀 몇 단위를 생산할 수 있습니까? 3분의 4kg을 생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그래프의 기울기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알겠죠? 옷 한 단위 포기할 때 쌀을 얼마나 생산할 수 있을까? 3분의 4 단위죠. 반대로 쌀의 기회비용은 뭡니까? 쌀 한 단위 생산하는데 포기해야 하는 옷의 가치. 자, 그 다음에 을국 가보겠습니다. 을국은 바로 쉽죠? 을국은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쌀 2분의 1kg. 그 다음에 여기는 옷 두 벌이 되겠죠? 자, 그래프의 기울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는 이제 기회비용을 다 골랐습니다. 기회비용을 다 골랐으면, 자, 기회비용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이렇게 보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렇게. 자, 이제 비교 우위 특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봐야 돼요? 파란색으로 써보겠습니다. 가로로 봐야 되죠? 가로로 봐야 됩니다. 자, 가로로 봤을 때 옷에 있어서 좀 더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어디입니까? 네, 을국이죠. 자, 우리가 아까 신기한 게 우리가 이제 아까 을국의 이제 절대 우위를 가지고 있는 쌀이 비교 우위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쌀을 비교해 봤을 때 같은 옷을 비교해 봤을 때 이쪽에 좀 더 비교 우위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을국은 옷을 특화해서 갑국에, 갑국은 쌀을 특화해서 을국에 이렇게 교환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지금 여기 조건을 줬어요. 1대1 교역의 경우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최대 생산량과 무역인데요. 심학습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가보자면, 방금 우리가 비교 우위 했는데, 을국은 옷에다가 특화,
갑국은 쌀에다가 특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교환 범위, 교환 비율을 가지고 교육 조건에 관련된 교환 조건, 교육 조건이라고 하고 교환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교환 조건의 범위를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범위. 자, 일단은 옷의 교육 조건의 범위는 2분의 1에서 3분의 4. 쌀 4분의 3에서 2 단위. 이렇게 교역을 하는데 이것의 어떤 교역 조건의 범위를 봤을 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자, 을국이 옷을 한 벌 이렇게 팔았다고 칩시다. 그럼 국내에서는 옷 한 벌과 쌀 2분의 1kg이 교환이 가능했죠. 근데 교역을 하게 되면 내가 쌀을 이제 내가 옷을 팔았다면 각국에 팔았다면 쌀을 2분의 1kg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상 받으면 안 되고 2분의 1을 넘어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을국은 교역에 이익이 생기겠죠. 자, 그 다음에 갑국 가보겠습니다. 갑국은 자, 국내에서 이제 쌀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이 옷 4분의 3벌이었어요. 이 말이 어떤 의미랑 동일하냐면 쌀 1kg이랑 옷 4분의 3의 가치가 같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교역을 하게 되면 이거를 을국에 팔아야 되죠. 그러면 쌀을 1kg 팔았을 때 옷을 4분의 3단위 넘어서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교육 조건이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교역 이후 두 국가의 생산량을 한번 볼 건데 갑이랑 을 생산량 소비할 수 있는 생산량을 볼 건데 자, 여기를 옷이라고 두고요. 여기를 쌀이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걸 증명해 볼 건데 교역 이후에 얼마만큼 생산량이 늘어났는가? 즉 이제 최대 가능 생산량을 벗어난 이 갑국과 을국이 이 선을 이제 넘어선 여기 이 선 바깥으로 넘어가게 되면 교역에 이익이 생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갑 한번 가볼 건데 자, 이제 1대1 교역 조건이죠. 1대1 교역 조건이기 때문에 자, 갑은 뭐만 생산하면 돼요? 갑은 쌀 40kg, 을은 옷 50벌 생산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해하기 쉽게 각각 20개씩 주고받았다고 칩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갑의 경우는 쌀을 을에게 20kg 줘야 되겠죠. 그러면 쌀 얼마 남습니까? 20kg 남겠죠, 국내에. 그 다음에 을이 옷을 20벌 줬어. 자, 옷 20벌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을은 옷을 20벌 줬기 때문에 지금 국내에 몇 벌 남아있어요? 30벌 남았죠? 그 다음에 쌀은 20kg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뭐 20kg, 20kg일 때에 한번 제 높이를 비교해 보자면 일단은 옷 20일 때, 옷 20일 때 여기를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 보시면 13.3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어느 선에서 이 선을 훌쩍 넘어선 여기 20에서 갑이 생산하고 있죠. 네, 생산량을 소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을의 경우는 30일 때, 여러분들 30일 때 계산해 보시면, 이거는 20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여기 이 점, 30, 20의 선에서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무역의 이익이 커졌다라는 것을 좀 얘기를 해주고, 자, 확인학습 가겠습니다. 국가 간의 국경을 넘어 상품, 서비스, 생산 요소 등을 거래하는 것을 국제거래. 2번, 세계 각국이 더 적은 비용으로 더 잘 만들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에 특화하는 것을 국제분업. 3번에 1번 가겠습니다. 노동, 자본 등의 생산 요소, 기술이나 지식, 재산권의 거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번, 나라마다 상대적으로 기회비용이 큰 재화나 서비스를 특화하여 수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것이 아니죠.
기회비용이 어떤 것? 적은 것. 기억하시고요. 오늘 좀 어려웠는데 여러분들 학교 한번 더 나오시면 선생님이 좀 더 심화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은 국제거래 확대로 인한 영향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